자, 지금은 우리 물리학 1에 있는 2단원 뉴턴의 운동 법칙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뉴턴의 운동 법칙 우리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어디에 적용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풀어주는지 집중해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보게 되면 우리 알짜힘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자, 알짜힘이 뭐냐면 자, 우리 써 있는 거 그대로 볼까요? 한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이다. 힘을 모두 다 더한 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알짜힘이라고 부른다. 자, 이거 봐주시고요. 두 번째, 힘의 합성, 힘을 합력을 구하는 건데 크기뿐 아니라 자, 여기서 우리 밑줄 하나 쳐놓을까요? 힘의 크기와 어떤 것도 고려한다. 방향도 고려해줘야 된다는 거. 자, 이거 하나 봐주시고요. 또 하나, 우리가 힘을 예를 들어서 바로 직접 한번 볼게요. 어떤 물체가 있는데 선생님이 얘를 이쪽 방향으로 2N만큼 잡아당겼어요. 또 같은 방향으로 3N만큼 잡아당겼어요. 그러면 얘랑 얘는 어떨까? 이쪽으로 2N을 주고 있는데 또다시 3N을 더 줬어요. 그러면 우리 얘한테 작용하는 힘 합력이 얼마가 될까요? 5N이 되겠죠. 그죠? 자, 5N입니다. 같은 방향이면 우리가 힘을 더했어요. 자,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경우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여기 물체에다가 오른쪽으로 3N, 왼쪽으로 2N의 힘을 줬어요. 그러면 얘한테 작용하는 우리 합력이 얼마가 될까요? 네. 이쪽으로 3N, 이쪽으로 2N이니까 자, 얘는 어디로? 자, 오른쪽으로 얼만큼? 1N만큼의 힘을 R자로 받는다. 힘의 합력은 오른쪽으로 1N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한 물체에 여러 힘이 작용할 경우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물체에 이쪽으로 2N, 이쪽으로 1N입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이쪽 4N이고 같은 방향은 더해주니까 이쪽 3N, 이쪽 4N이니까 우리가 합력은 어디다? 왼쪽 방향으로 얼마다? 1N이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합력에서 선생님이 어떤 걸 이야기했어요? 방향성 이야기했죠. 같은 방향이면 얘를 어떻게 해준다? 더해준다. 반대 방향이면 어떻게 해준다? 빼준다는 거. 자, 힘의 크기가 큰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이 0일 때, 자, R자 힘이 0일 때 정지해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어떻다?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자, 여기 밑줄 쳐볼까요? 자, 얘가 뉴턴의 제1법칙, 관성의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관성이란 건 우리가 어떤 걸까? 관성은 운동 상태를 지속하려는 성질이다. 현재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 상태를 계속 지속하려고 하는 힘이 뭐다? 관성입니다. 자, 이러려는 성질이 관성인데 예를 들어서 질량이 큰 물체와 작은 물체가 있어요. 질량이 큰 물체와 작은 물체가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여러분이 커다란 우리가 4kg 정도가 되는 한 4kg 되는 햄스터가 있어요. 자, 햄스터가 있는데 이 친구랑 4kg 햄스터 생각해 본 적 없죠? 엄청 큰 햄스터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작은 우리 1kg짜리 햄스터가 있어요. 자, 1kg짜리 햄스터가 있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얘네가 자유롭게 막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밀었을 때 얘는 지금 가만히 정지하고 있어요. 정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밀었을 때 얘는 어떻게 된다? 얘랑 얘 중에 누가 더 잘 움직여요? 얘가 더 잘 움직이고 얘는 더 잘 움직이지 않는다. 왜? 질량이 크면 운동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이 더 큽니다. 예를 들어 또 하나 큰 바위가 있다 생각해 봅시다. 되게 커다란 바위가 산에서 이렇게 굴러와요. 그 옆에 작은 바위가 굴러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자, 이랬을 때 큰 바위를 우리가 못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옆으로 경로를 우리가 비낄 수 있어요? 없겠죠. 자, 물체가 클수록 그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힘이 크다는 거. 자, 요거 하나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두 번째, 자, 우리 관성 보면 자, 관성은 정지하고 있는 물체한테는 계속 정지하려고 하고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어떤 운동한다? 등속 직선 운동을 하려고 한다는 거. 자, 이거 하나 봐주시고요. 자, 얘 한번 볼게요. 시험비 자주 나오는 얘입니다.
정지해 있던 버스가 갑자기 출발할 때 손잡이와 승객의 몸이 뒤로 쏠린다. 자, 생각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버스에 탔는데 갑자기 출발했어요. 자, 갑자기 버스가 여기 있다가 출발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자, 버스는 출발하고 내 몸은 어디로? 뒤로 이렇게 가겠죠. 왜? 나는 이 자리에 정지해 있어서 계속 정지하려고 하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자기 버스가 출발했을 때 손잡이는 어떻게 될까요? 손잡이는 버스랑 같이 갑니까? 같은 방향입니까? 아니죠. 버스가 앞으로 가게 되면 손잡이는 그 자리에 있으려고 이렇게, 그죠? 버스 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뒤로 온다는 거. 자, 이거 관성의 법칙이에요. 자, 두 번째, 먼지가 붙은 이불을 털면 먼지와 이불이 분리가 된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우리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지금 종이가 있는데 이게 이불이라고 생각할게요. 이불이랑 얘가 먼지예요. 자, 먼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가 안 떨어져. 이렇게 하면 안 떨어지는데 갑자기 이렇게 했다가 얘를 갑자기 확 빼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계속 이렇게 움직이다가 빼게 되니까 얘는 계속 여기 있으려고 하고 얘는 밖으로 뺀 거죠. 그럼 두 개가 어떻게 됐다? 분리가 된다. 이해되겠어요? 자, 이건 뭘 이용했다? 관성을 이용하는 거다. 먼지에 붙은 이불을 터는 거.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얘는 관성입니다. 자, 요거 하나 봐주시고요. 또 하나, 우리가 운동하는 성질, 달리던 버스가 갑자기 정지했어요. 자, 이러면 버스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버스랑 나랑 같이 쭉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버스가 딱 섰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다? 우리 몸은 계속 운동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간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손잡이도 마찬가지. 손잡이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계속 가고 있다가 버스가 정지했어요. 우리는 계속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운동 관성 갖고 있죠. 앞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 자, 이거 봐주시고요. 자, 뛰어가던 사람이 돌부리에 걸리면 어떻게 된대요? 앞으로 넘어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막 뛰다가 바닥에 돌부리가 있었어요. 그러면 뛰다가 걸리면 정확하게 딱 그 지점에서 씁니까? 아니죠. 그 지점을 쓰지 못해요. 왜? 우리 몸은 이미 운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운동하려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자, 요거 봐주시고요. 자, 우리 뉴턴의 운동체 2법칙이에요. 자, 뉴턴의 운동체 2법칙은 어떤 거다? 가속도의 법칙이다. 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물체에 힘이 작용할 때 물체 가속도의 크기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 물체의 질량에 반비례한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 힘에 대한 이야기니까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조금 아기 때 배웠던 걸 생각 한번 해볼게요. F는 ma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다. 자, F라는 건 우리가 힘을 말하고 단위는 뉴턴이죠. 그죠? M은 질량, 단위는 킬로그램을 쓰고요. A는 가속도, 미터 퍼 세컨드 제곱 아까 썼어요. 그러면 1뉴턴이란 거는 우리 생각 한번 해볼게요. 1kg짜리 물체를 1m per 세컨드 제곱만큼 가속시키는 힘을 1뉴턴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어떤 느낌인지 어느 정도의 힘인지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F는 ma를 가지고 이제 다시 볼 건데, 자, 우리 가속도에 대한 거니까요. 자, A는 m분의 F이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죠. A를 보면, 자, 가속도의 법칙이에요. 힘이 클수록 가속도는 어떻다? 커진다. 또, 질량은 작을수록 가속도는 어떻다? 커진다. 이해되겠어요? 자, 질량이 작을수록 힘이 클수록 가속도는 커진다. 그러면 우리 가속도 법칙 A는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 질량에 어떻다? 반비례한다. 자, 이거 알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어렵습니까? 괜찮아요? 네, 여기까지 우리 잘 할 수 있을 거고. 자, 이번에는 아까 가속도 법칙을 이용하는 그런 그래프들이 자주 나올 건데, 이 그래프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거, 어떤 거?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예요. 자, 우리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우리가 배우는 과학들은 우리가 해석을 정말 잘 해야 된다. 데이터 해석하는 그런 형태, 그리고 추론하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나오죠. 자, 잘 보고 한번 해볼게요. 자, 힘, 질량, 가속도 사이 관계를 알아보기.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우리 예를 들어서 가속도와 가속도와 질량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자. 질량이 m인 역학용술에 용수철 저울을 연결을 했어요. 자, 이렇게 연결하고 용수철 저울을 당기는 힘의 크기만 F, 2F, 3F. 자, 이렇게 늘렸습니다. 자, 우리 좀 전에 F는 MA에서 A는 M분의 F였잖아요. F 자체가 커지게 되면 A는 어떻다? 네, 커진다. F에 비례했죠. 자, A는 F에 비례했다. F일 때 A, 2F일 때 2A, 3F일 때 3A 이렇게 지금 되죠. 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우리 VT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자, 맨 처음에는 우리 앞에 걸 보는 건데 VT에서 기울기는 뭐였어요?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기 때문에 X 증가량이 시간분의 자, 세로는 뭐였어요? 속도 변화입니다. 그러면 델타 T분의 델타 V. 자, 좀 전에 배웠던 어떤 거? 가속도. 이해되겠어요? 자, V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3F일 때 가속도가 이 정도였고 2F를 줬을 때 가속도가 이렇게 됐어요. F일 때 가속도가 이렇게 됐어요. 자, 기울기를 보면 똑같은 시간 동안에 자, 얘는 F일 때는 한 칸, 2F일 때는 두 칸, 3F일 때는 몇 칸? 세 칸. 가속도가 한 배, 두 배, 세 배. 자,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힘이 커지게 되면 가속도는 커진다. 가속도는 힘에 비례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일정한 경우,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우리가 뭐가 일정하대요? F가 일정해요. 자, F는 MA인데 얘가 일정해. 자, 우리가 일정할 때는 우리가 얘를 1로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얘를 우리가 1로 놓는다면 자, 여기서 A는 N분의 1에 비례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A는 N분의 1에 비례합니다. 자, 얘를 해석하면 가속도 A는 그럼 질량에는 비례, 반비례? 반비례가 되겠죠. 질량에는 반비례, N분의 1에는 비례입니다. 자, 요거 봐주세요. 자, 그러면 요거 하나만 더 볼게요. 속도 시간에서 아까 기울기는 뭐였다? 가속도였다. 자, 질량이 M일 때, 자, 가속도. 자, M일 때 가속도. 그 다음에 2M일 때 가속도. 3M일 때 가속도. 자, 요거 하나로만 볼게요. 왜? 시간이 똑같으니까 M일 때 가속도, 2M일 때 가속도, 3M일 때 가속도. 어때요? 질량이 커질수록 가속도는 어떻다? 반비례한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해되겠어요? 자, 이렇게 봐주시고요. A는 M에 반비례한다. 반비례 그래프. 자,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죠. 수학 시간에 배웠던 거. 요거 하나 봐주시고요. 요걸 해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 우리 뉴턴의 운동체 2법칙. 자, 얘를 적용을 할 건데, 자, 힘을 표시하기 첫 번째부터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표시하고 작용하는 알짜 힘을 구한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기차 1이 있고 기차 2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뭘로 연결돼 있어요? 줄로 연결돼 있죠. 선생님이 여기다가 기차를 F의 힘으로 선생님이 끌었어요. 자, 이렇게 끌었을 때 분명히 얘한테 힘을 줬는데 F란 힘을 줬어요. 근데 얘가 줄에 의해서 끌려와요. 자, 줄이 분명히 나는 여기다 힘을 줬는데 이 사이에 어떤 힘이 작용해서 얘가 끌려오는 거죠. 그죠? 그럼 줄이 얘를 잡아당기는 힘, 우리 이걸 뭐라 부른다? 장력이라고 해요. 장력이라고 표현하고요. 자, 우리가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도, 작용, 반작용 우리 바로 뒤에 설명할 건데, 작용이 있으면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로 반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T가 작용하게 되면 이쪽으로 반작용, T가 또다시 작용된다는 거. 자, 이거 하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차 1에는 어떤 힘이 작용했을까? 한번 볼게요. 자, 기차 1에는, 자, 우리 F는 MA에다가 우리가 대입을 할 건데, F 대신에 우리가 힘이 들어갔으니까, 우리 기차 1에 작용한 장력, 힘 얼마? T가 되겠죠. 자, T는 기차의 1의 질량이 스몰 m, 그리고 여기에 가속도. 되겠어요? 자, 또, 우리 두 번째 거 볼게요. 자, 이렇게 우리 힘에 대한 관계식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거 식을 보게 되면 여기 한번 볼게요.
기차 2에는 라지 F의 힘이 작용이 되고 우리가 선생님이 잡아당겼으니까요. 그 다음에 장력이 아까 이쪽으로 T만큼 작용됐어요. 한쪽으로 이쪽, 그 다음에 이쪽으로 반대로 T. 근데 얘는 이렇게 끌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더 큰 힘이 얼마예요? F 마이너스 방향 반대니까 우리 빼주는 거죠. 자, 라지 T는 자 기차 2의 질량이 라지 M, 그 다음에 얘 가속도 A. 자, 이 가속도랑 이 가속도는 같을까요? 네, 같습니다. 왜? 얘랑 얘랑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같은 가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 자, 요거 하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여기서 가속도를 구하라 하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얘를 가지고 A는 어떻게 구합니까? N분의 라지 F 마이너스 라지 T. 자,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자, 이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운동 방정식을 이제 세우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이미 여기다 다 세웠죠. 우리 친구들도 한번 직접 한번 해봅시다. 자, 넘어갈게요. 세 번째 등가속도 직선 운동인데, 자, 우리 등 가속도란 거는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입니다. 선생님이 계속 설명했지만 가속도 A에 대해서는 자, A가 0보다 클 때 속도가 어떻다? 증가한다. A가 0이면 속도는 일정합니다. A가 0보다 작을 때는 속도는 감소한다. 자, 이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등가속도라는 거는 가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동시간, 똑같은 시간 동안에 일정 시간 동안에 가속도의 증가량이 같은 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가속도 시간에서 우리 이런 형태 A가 0보다 크죠? 근데 가속도가 일정하다. 자, 이 넓이는 뭘 나타낸다? 속도 증가량. 자,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자, VT에서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하죠. 기울기는 뭐였어요? 기울기는 가속도. 면적은 뭘 나타낸다? 이동 거리를 나타낸다 했어요. 자, 이거 계속 생각해요. 계속. 항상 문제 풀 때는 세로축, 가로축을 가지고 생각을 계속해서 그래프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자, 요걸 봐주시고 그 다음에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세로축이 위치, 가로축이 시간입니다. 그러면 기울기는 뭐가 될까요? 기울기. 자, 우리 이렇게 곡선인 경우는 얘의 기울기, 특정 시간에서의 기울기를 물어볼 땐 얘 접선을 이용해서 보통 풀어줍니다. 순간 기울기 우리 구했었죠.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순간적인 접선의 기울기,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접선의 기울기는 우리가 이렇게 보통 직선이 보통 나와줘요. 자, 나와주면 우리가 얘를 가지고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기울어진 정도를 가지고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등가속도 직선 운동 공식은 우리 하나는 좀 외워줘야 되겠어요. 선생님이 처음부터 다 외우라고 하는 건 별로 없는데 공식은 기본적으로 좀 외우는 게 필요해요. 자, 어떤 공식? 자, 지금 우리 하는 거. 자, 우리 보면 V는 V0 플러스 AT가 있어요. 여기서 V는 나중 속도를 말하고요. 그다음 V0는 처음 속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A는 가속도, T는 시간. 자, 이렇게 표현하고요. S는 이동 거리를 나타내요. 자, S는 이동 거리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그 다음에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 번째 공식을 보시면 이거는 시간에 대한 항목이 안 나와 있죠. 우리가 보통 나중 속도, 처음 속도 주어지고 나머지 것들을 줄 때 시간에 대한 항목이 없을 때는 우리가 이 식을 보통 이용하면 조금 더 편하게 풀 수 있다는 거, 요거 팁을 드리겠습니다. 자, 뉴턴의 운동 제3법칙입니다. 자, 뉴턴 제3법칙은 작용, 반작용.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작용하면 동시에 다른 물체도 그 물체에 같은 크기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얘가 뭐냐면 자, 얘가 어떤 걸 나타내냐면 만약에 선생님이 지금 옆에 벽을 이렇게 밀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이 벽을 밀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벽을 10N만큼 만약에 밀었다. 그러면 이 벽도 선생님을 10N만큼 미는 거예요. 자, 선생님 지금 이렇게 서 있죠?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이유는 선생님 발바닥이 바닥을 누르는 힘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힘만큼 바닥도 선생님을 밀기 때문에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다는 거. 자,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작용, 반작용.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하나
보통 작용, 반작용 이야기할 때는 이런 예들도 나오고, 자, 요런 형태의 그림이 나오는데, A와 B라는 물체를 한번 봅시다. A는, 자, 얘가 얘를 잡아당겼어요. 자, 얘를 작용이라고 한다면, B도 얘를 잡아당기겠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만유인력이 어떤 거였어요? 질량이 있는 두 물체 사이에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죠? 잡아당기는 힘을 뭐라 부른다? 만유인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얘가 얘를 잡아당겼으면 얘도 얘를 잡아당기죠. 작용, 반작용이 있어요. 자, 우리가 B가 A에 작용하는 힘. 자, B가 A를 잡아당기는 힘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죠? 자, FBA. 그 다음에 얘는 A가 B를 잡아당기면 FAB가 되겠죠. 자, 여기서 FAB는 A가 B를 잡아당기는 힘이고, FBA는 B가 A를 잡아당겨요. 자, 그런데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어때요? 얘랑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겠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힘에다 뭘 쓴다? 마이너스를 써준다는 거, 방향이 반대임을 표시하는 겁니다.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상황을 보겠으면 우리가 아마 이런 걸 많이 봤을 텐데, 여러분 로켓이 발사되는 모습 본 적 있어요? 로켓 발사될 때 보면 로켓이 발사하려면 굉장히 큰 질량을 가지고 있는 로켓이잖아요. 그러면 얘를 밀기 위해선 굉장히 큰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힘만큼 우리 아래 로켓 발사할 때 엄청난 막 연기 나고 막 난리가 나죠. 그죠? 엄청난 힘이 작용된다는 거. 자, 로켓이 얘가 바깥쪽으로 자, 가스를 뿜으며 앞으로 나아간다. 자, 얘가 미는 힘만큼 이 바깥쪽에 있는 가스나 이런 것들이 로켓을 민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도 있고, 우리 오징어도 아마 나올 텐데, 문제 풀다 보면, 자, 이렇게 오징어 문제가 나와요. 자, 오징어가 위기에 처했어. 자, 오징어가 위기에 처하면 어떻게 돼요?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 그죠? 빨리 도망가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얘도 뭔가를 뿜어줘야 돼. 자, 얘를 뭔가를 뿜어줘야 됩니다. 자, 오징어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뭘 뿜어요? 네, 먹물을 뿜죠. 자, 오징어 먹물을 쫙 뿜으면서 얘는 어떻게 된다? 오징어 먹물 뿜는 힘만큼 얘는 반작용으로 달아난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어? 오징어 먹물도 어떤 얘기예요? 작용, 반작용의 하나의 예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걸어 다닐 때, 자, 우리가 바닥을 밀면서 앞으로 간다. 그러면 내 발바닥이 바닥을 미는 힘만큼 바닥도 우리 발바닥을 민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구에서 사과가 지표면을 향해서 떨어지고 있다. 자, 사과가 있으면 이 사과는, 자,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기죠. 그죠? 이게 작용이라고 한다면 반작용은 사과도 지구를 잡아당긴다.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이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 그림 되게 중요해요. 자, 이 그림 왕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작용과 반작용, 그 다음에 힘의 평형이라는 거 우리가 구별을 해야 돼요, 오늘은. 자, 구별을 할 건데, 이때 가장 많이 나오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책상 위에 책이 있기도 하고 사과가 있기도 해요, 보통. 자, 그러면 작용, 반작용 우리 좀 전에 본 것처럼 작용, 반작용과 힘의 평형이라는 게 있는데, 자, 얘네의 공통점은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이고 같은 작용선상에 있다. 자,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 자, 작용, 반작용은, 자,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한대요. 두 물체 사이. 이쪽에 지구랑 사과랑, 자,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죠. 만유인력 때문에. 그러면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얘가 얘를 잡아당겨요. 그럼 얘도 얘를 잡아당기죠. 그럼 한 물체에 작용점 몇 개? 이쪽에는 작용점 한 개. 얘를 잡아당길 때 이쪽에 작용점 하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봐줄 거는 선생님이 작용, 반작용과 힘의 평형 두 개를 구별해 줄게요. 자, 이거 관계를 구별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한 물체를 보는 거예요.
한 물체를 봤을 때 작용점이 한 개가 있으면 얘는 작용, 반작용. 한 물체에 작용점이 2개 이상 있다 이러면 힘의 평형 관계 이렇게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우리 F1이라는 게 있어요. F1은 뭐냐면 지구가 책상 위에 있는 책을 잡아당겨요. 그럼 작용점이 어디에 있을까? 지구가 누구를 잡아당겨요? 책을 잡아당겨요. 작용점은 책에 있다. 선생님 이렇게 초록색으로 지금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작용점의 위치를. 그 다음에 F2는 뭐냐면 자, 지구가 책을 잡아당기는 거에 반작용. 책도 지구를 잡아당긴다. 자, 이게 F2입니다. 책도 지구를 잡아당기니까 작용점 어디에 있어요? 지구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책이 책상 위에 놓여 있는데 책이 책상을 미는 힘. 책이 책상을 미니까 자, 책이 책상을 누르는 힘. 작용점 어디에 있다? 책상에 있다. 이해되겠어요? 자, 이거에 대한 반작용은 책상이 책을 밀어요. 그럼 작용점 어디? 책에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아까 책이 지구를 잡아당기죠. 작용점 지구에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자, 작용과 반작용 관계에 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F1하고 F2 한번 볼까요? F1과 F2. 자, 2개를 한번 볼게요. 자, F1하고 F2 다른 걸 보는 거 아니에요. F1과 F2만 보게 되면 한 물체, 뭐 책을 보든 물체를 보든 한 물체만 보는 거예요. 한 물체의 작용점이 몇 개? 한 개. 지구 하나의 작용점 하나. 자, 뭐랑 뭐만 봤을 때 F1하고 F2만 보고 다른 건 안 보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 다음에 F3와 F4. F3는 뭐였어요? 책이 책상을 미는 힘이었죠. 누르는 힘. 그러면 바닥이 책을 미는 힘. 떠받치는 힘이니까. 그럼 작용점. 한 물체. 책에는 작용점 여기 하나 있고 책상에는 작용점 여기 하나 있죠. F3와 F4만 보는 거예요. 나머지도 보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게 보여요? 한 물체의 작용점 몇 개? 한 개가 있다는 거.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거를 뭐라 부른다?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다. 자, 이렇게 표현하고요. 힘의 평형 관계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 F1과 F4. 책이라는 한 물체를 한번 볼게요. 책이라는 한 물체에 작용점이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F1과 F4는 자, 얘랑 얘 이 힘 2개를 구별하려면 이 힘과 이 힘은 어떤 관계에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한 물체, 책이라는 한 물체를 봤을 때 작용점이 몇 개 있다? 2개 있죠. 자, 작용점이 2개 있으면 얘는 뭐다? 자, 우리 좀 전에 봤던 힘의 평형 관계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시험에 잘 나와요. 반복해서 보시기 바랄게요. 자, 우리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에 대해서 모두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뉴턴의 운동 제1법칙은 관성의 법칙. 질량이 비례했어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가속도의 법칙. F는 ma. 그래서 A는 M분의 F를 이용할 수 있었고, 세 번째는 작용, 반작용 관계. 그죠?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다. 내가 힘을 줄 만큼 쟤도 나를 똑같이 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바닥을 밀면서 앞으로 걸어간다. 자, 이거는 뭘까? 바닥을 밀면서 앞으로 간다. 자, 바닥을 미는 만큼 바닥도 나를 민다. 작용, 반작용이에요. 자, 작반이 되겠고요. 그 다음 버스가 정지하면 손잡이가 앞으로 쏠린다. 얘는 뭐니? 관성이 되겠네요. 자, 먼지가 붙은 이불. 자, 얘 관성이네요. 뛰어가던 사람이 돌부리에 걸렸대. 자, 관성. 질량이 큰 기차가 질량이 작은 자동차보다 멈추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길다. 질량이 클수록 비례한다. 관성이 커진다. 자, 이거는 관성이 되겠네요. 이해되겠어요? 답 몇 번? 1번이 되겠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질량이 3kg인 물체에 수평 방향으로 15N으로 우리가 잡아당겼어요. 그러면 자, 질량이 몇 kg이래요? 3kg이래요. 자, F는 MA다. F가 얼마? 15가 되겠죠. 그죠? 질량이 얼마였어요? 3이었어요. 그럼 A가 얼마 되겠어요? 자, A는 얼마 나온다? 5m/s 제곱이 되겠다. 답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수평 방향으로 천수가 영희를 10N으로 밀었어요. 자, 천수가 영희를 10N으로 밀면 이거에 대한 반작용은 뭐가 생기겠니? 영희도 천수를 10N만큼 미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영희는 천수를 6m로 밀었어요. 6N으로 밀었습니다. 그럼 얘가 6N 받은 만큼 얘도 이쪽으로 6N으로 밀게 돼요.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자, 천수한테 작용하는 힘. 자, 얘가 얘를 밀었을 때 작용점 여기 10하고 6이니까 자, 이쪽 방향 얼마가 될까요? 자, 천수와 영희가 받는 R자임. 자, 얘가 얘를 밀고 얘가 얘를 밀고 얼마? 16N이 되겠네요. 그죠? 얘도 얼마? 이쪽 방향 10, 이쪽 방향 6이니까 16N. 답 몇 번? 5번. 자,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가 우리 뉴턴의 운동의 법칙에 대한 문제고 자주 나오는 유형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러면 복습 꼭 잘하시고 3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